66년이 흘렀습니다. 철조망 너머 남과 북의 경계가 만들어낸 세계 유일의 냉전 생태계 DMZ, 그곳으로 향합니다. 마음의 빚으로 남은 이 땅을 생명의 땅으로 되돌릴 주인공을 찾아서 작지만 질긴 생명력으로 아름다운 이 금수강산, 동강난 허리를 메워줄 우리 땅, 우리 야생화들. 한반도의 가로 생태축 DMZ 248km, 그 생태 보존을 위한 위대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한반도에 따뜻한 평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휴전선 248km의 동쪽 끝, 한국 전쟁 이후 남측 최초로 설치된 감시초소 고송 지피는 민간에 개방되면서 평화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역사문화재로 등록도 되었죠. 평화의 바람 속에 DMZ에서는 본격적인 지뢰 제거가 시작됐습니다. (1953년) 연합군과 중공군이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치열한 전쟁을 치렀던 땅, DMZ는 아직도 정전 중인 땅입니다. 그래서 DMZ 비무장지대에선 수없는 환경훼손이 이루어집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경계를 늦출 수 없고 동시에 평화 통일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죠. 남쪽으로 2km 후방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남방 한계선이라 해서 철책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는 경계작전이 수행됩니다. 그래서 매년 그 경계작전이 수행할 때 경계작전을 하려면 적이 오는 걸 감시하기 위해서 시야를 분명히 확보를 해야 되고, 확보되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불모지를 만들어 놓는데, 저희가 또 적을 잘 보기 위해서는 또 높은 지역에 있고 어떤 식물들을 제거한 지역이 이 비탈진 모습을 거의 띠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DMZ를 지킬 때는 이렇게 높은 곳에서 시야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DMZ는 제초 작업이 잦아 경사진 불모지가 많습니다. 양구 DMZ 일원에 위치한 국립 DMZ 자생식물원. 여기에 양구의 칼바람처럼 얘네들도 거기 잘 자랐으면 좋겠네요. 육군 중령과 식물원 연구원,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조합입니다. 하기 위해서 여기 안에 식물원 자체 내에서 너도개미 자리도 이것도 굉장히 좋은데요? 이것도 좋긴 좋은데 일단은 DMZ 식물이 아니니까 향후에 다른 어떻게 보면 북한 복원을 할 쪽에 때나? 복원을 할 때 이런 식물 소재로 활용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뭐 DMZ에서는 적용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사전 현장 조사를 하면서 그 DMZ 이런 쪽에 어떤 식물들인지 그거부터 체크하는 게 저희가 우선 순위였었고요. 두 사람은 육군과 국립 DMZ 자생식물원이 새롭게 시도하는 작업의 실무자들입니다. 그나저나 DMZ를 어떻게 조사한다는 것일까요? DMZ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휴전선을 중심으로 각각 2km 남북방 한계선 사이의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248km의 동서축이죠. 반면으로 보면 DMZ 지형은 동쪽의 산악 지역에서 서쪽으로 점차 평지화되는 동고서저 지형입니다. 용늪은 동고서저의 DMZ 중간쯤에 있는 남한 최북단 북방계 생태계의 낙원으로 불립니다. 어느 여름날 용늪의 생태조사를 위해 연구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생태계 보호지역이자 군사보호지역이다 보니 출입 허가만도 한 달 가까이 걸린 곳이죠. 여기를 보시면요, 물길 비슷하게 이제 그 물웅덩이가 일렬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저쪽도 있고 또 여기 아래쪽도 이제 해서 여기가 지금 그 고층 수원의 전형적인 특징, 다시 말해 지형적인 특징이죠. 습지 언덕, 이게 둥그스러운 언덕이거든요. 그 다음에 습지 계곡이 있고요. 습지곡이라고 하는데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열이 있고 또 저기 한 열이 보이죠, 그죠? 정말 같은 색띠를 이룬 식물들이 올록볼록 보이는데요. 연구자들은 이렇게 용늪을 통해 인근 DMZ의 생태축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98년까지는 남한에서 보호가 안 됐어요. 여기만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 꽃 피는 시기에 오지 않으면 꽃 형태 또는 화사 형태의 또 특징 때문에 우리가 구별을 하는데 이게 져서 이제 꽃대가 마르거나 하면 다른 그 골풀 속이나 또 이런 속이랑 잎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많은 게 골풀 종류 중에서 창미녀 골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우주 많으니까 아 그거겠거니 생각하고 카운트를 안 한 거죠. 근데 우연히 꽃 피는 시기에 화사 남아 있는 걸 보고 아 이거는 물지체다. 물지체, 이름도 예쁩니다. 모두 우리 땅에서 자생하는 야생화입니다. 언뜻 보면 지나칠 수 있는 이 작은 자생식물들은 DMZ에 사는 생물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주죠. 한약재로 쓰이다가 이제는 희귀식물이 된 관아풀. 금강산에서 처음 발견했다는 북한의 천연기념물 금광초롱꽃. 꽃 모양이 배를 정막시키는 닷을 닮은 닷꽃도 피었습니다. 꽃잎 끝이 제비꼬리를 닮았다는 새빨간 제비동자꽃도 만났습니다. 야생 비로용담은 용늪이나 와야 만난다는군요. 희귀종 생물들이 아무렇지 않게 피고 지고 먹이를 먹으며 살아가는 곳, 해발 1300m에 자리한 대암산 용늪은 이렇듯 DMZ에 사는 생물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철책이 가로막은 건 사람뿐이니 자연 환경은 몇 킬로미터 안에선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늪의 생태 서식 공간, 즉 바이오톱 조사를 통해서 DMZ 이북의 환경도 추측할 수가 있답니다. 대암산 용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도가 높고 온도가 낮기 때문에 수온도 굉장히 얕고 물도 깨끗하고 굉장히 빈 영양화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다양한 생물들이 살진 않는데 이런 환경에만 이렇게 적합하게 적응을 한 그런 녀석들만 살고 있거든요. 그 각다기의 유충은 성충 시기는 이렇게 땅에서 보내지만 유충 시기는 이렇게 물속에서 보내거든요. 그 유충을 지금 채집을 했습니다. 해발 1300m나 되는 곳이니 영양분도 적지만 옹기종기 고충 수본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타난 이 종은 도롱뇽의 유종입니다. 이 좁은 공간에 살고 있는 이 도롱뇽들은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도롱뇽들과 다른 생태적인 어떠한 적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남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꽃뱀이라 불리는 유혈목입니다. 멧돼지와 함께 이 구역의 최상위 포식자이죠. 운 좋게 탈피 직전에 유혈모기를 만났는데요. 껍질 벗기 전이라 눈이 푸른 빛을 띱니다. 그 외부 형태적으로 보면은 그 초지 지표를 하기 때문에 일단 줄무늬들이 몸에 많이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좀 그 사이사이를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거치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먹이는 주로 개구리나 작은 포유류를 잡아먹고 사는데 이 유혈모기는 그래도 여기서는 밀도가 괜찮게 관찰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파충류들, 양서류들이 밀도가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잘 보존되어 있는 습지로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생물 총량은 높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밀도가 적은 이 양서 파충류를 보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우리가 습지라고 하는 것은 식물만 자라는, 뭐 이끼나 또는 이런 풀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물 속에는 뭐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동물성 플랑크톤, 그 다음에 또 육상에는 육상 곤충도 있고요. 또 여기에는 또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사는 개구리 종류라든가 양서류죠. 어떤 뱀도 와 있어요. 그리고 또 새도 와서 물을 먹거나 또는 꿩이 들어와서 이제 산란을 하고 어린 유추를 키운다든가. 전체가 습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물종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습원 전체의 어떤 생태계, 그 사이에서 먹이 사슬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습원 자체에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북방계 생태계 연구의 보고인 용늪. 하지만 20여 년 전 용늪을 연구해온 김성덕 교수는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보이는데 과거에 이 초록색이 없었어요. 이 초록색은 지금 중간 수본의 대표적인 식물인 진퍼리새가 들어와서 우점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98년도 이 당시 조사할 때는 여긴 진퍼리새가 안 들어왔던 상태예요. 건조화로 인해 작은 용늪이 사라지고 남아있는 건 큰 용늪뿐인데 녹색 군락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건조화되고 있다는 증거죠. 진퍼리새같이 건조한 곳에 사는 중간 수본 식물들이 용늪을 조금씩 파고 들어온다는데요. 의심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사선이었어요. 여기 엎드려서 하는데 타켓 쪽이 딱 여기 일렬로 있고 저기 일렬로 있고 엎드려서 하고 그다음에 저기도 25m 타켓이 있고 50타켓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초지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얀 꽃 핀 게 벌써 이만큼 들어와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중간에는 전부 그 관목들이, 이 나무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게 이렇게 올라서 상대적으로 건조하다는 얘기거든요. DMZ 접경 지역이라 분단 이후 군사지역으로 쓰여왔던 용늪. 2008년
람사르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면서 조사해보니 이미 건조한 심한 상태였습니다. 국가적 복원이 결정됐죠. 입지 자체의 어떤 생물 전체 먹이망을 파악해야 비로소 뭐냐면 생태계의 그 어떤 복원했을 때 먹이망이 유지될 수 있게 복원된 거다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자연 상태에서 그 생물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종이 왜 있느냐 하는 걸 파악해야 되죠. 환경 조건이 그렇고 그다음에 먹이 사슬이 어느 단계에 있다 그런 거니까 그 종을 그 특정 종만 그 증식해서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이 살 수 있는 생태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지역의 고유종, 자생종의 생태계 보전.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지만 DMZ 지역이라면 해야 할 일입니다. 야생화 벨트 사업에 대해서 6번과 함께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그 진정한 의미의 생태적 복원들 그냥 지형을 안정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생물상들이 제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다른 생물들이 함께 유입되는 그런 복원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가장 첫 단추는 정확하게 그 지역에 있는 식물들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소재를 확보하고 이런 일이 필수적인데. DMZ의 생태 보전을 위한 첫걸음 식물 조사를 떠납니다. 철책이 거치고 경계해야 할 대상이 사라질 그날을 위한 준비. 248km 동서를 가로지르는 DMZ 식물 조사가 약 40일간 이루어졌습니다. 식물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던 지난 여름, 국립 DMZ 자생식물원 연구원들은 DMZ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사는 0으로 하고 낙엽층 1cm. 군인들의 경계 근무로 불모지가 된 철책 주변에서 첫 식물을 기록합니다. 이거 세입이지? 세입 양지꽃이지? 맞지? 세입 양지꽃, 양지꽃. 강아지 풀 질경이 쓴박이. 맞지? 그냥 잡초처럼 보이는 풀도 연구원들 눈엔 불모지 속에서 자라난 자생식물이라는군요. 아, 이 안에 딱인데. 네, 좀 철조망 안에 지금 조사하고 싶은 풀들이 가득합니다. 두세 걸음이면 될 텐데 제한구역이네요. 아쉬움에 사진으로 자료를 남겨봅니다. 연구원들이 찾는 식물은 뭘까요? 육군이 경계 근무 때문에 제초 작업을 해놓은 불모지 속에서도 굳세게 자라는 우리 땅의 자생식물들을 찾고 있습니다. 손노초. 네, 연구원들 눈에 딱 걸린 녀석들이 있군요. 시골이 고향인 분들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 녀석들 모두 DMZ 인근 기후와 토양이 좋다고 여기에 살고 싶다고 뿌리를 내린 자생식물들입니다. 이제 토양 환경과 자생지 환경을 통해서 유형화 분류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저지대에 있는 식물이라든지 이제 고지대에 있는 식물들. 그래서 이제 DMZ 같은 경우에선 동에서 서로 이제 155마일, 248km라는 긴 그런 축이기 때문에 그 축에 다양한 유형 등
이제 특정 유형에 맞는 식물들을 이제 다시 재분류하는 그런 작업에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부터 시작된 식물 조사는 DMZ 중부 지역으로 이어집니다. 어딜 가나 위험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원들의 식물 조사 경로는 육군이 미리 기뢰를 제거하고 협의한 안전지대입니다. 22사라든지 이전에 조사했던 뭐 고성이라든지 양구 쪽하고 약간 상이하게 화천 지역에는 이제 안반지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안반 지역에 맞는 이제 돌하고 이렇게 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런 생육이 가능한 식물들이 많이 출현하는 것 같아요. 화천, 철원 지역은 화전민들이 예부터 산을 밭으로 개간해 살던 지역이죠. 돌이 많지만 습지도 많고 요양분도 많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형상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습지 지형인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잔디가 나오는 그런 잔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토양 피복력이 다른 종에 비해서 우수하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종자가 맺혀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을 지금 조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생 잔디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번식력도 좋다는군요. 초여름 꿀을 잔뜩 머금은 꿀풀, 볕 좋은 양지에서 잘 자란다는 양지꽃과 졸방 제비꽃까지 모두 한약재로 쓰이는 야생화입니다. DMZ의 동서를 잇는 생태 통로, 중부 지역을 지나 서부로 향합니다. 약 40일간의 식물 조사, 마지막 지역은 파주였습니다. 비가 왔지만 조사는 진행됐습니다. 군사 지역이라 가능한 약속한 날짜와 시간을 서로 지키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아준 건지 비가 그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식물 조사를 시작해 볼까요? 서부 DMZ, 이 지역은 식물 연구자들에겐 안타까운 땅입니다.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DMZ 지역 중에서 이제 서부 쪽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일반적으로 저고도 산지 중심입니다. 지피 식물을 제거하다 보니까 토양 노출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고 또 이제 척박하다 보니까 이제 식물이 이제 자생하는 데 있어서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저런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쟁 전에는 논농사, 밭농사 지으며 살던 서부 지역. 정전 상황에서 육군의 식물 제거는 작전상 불가피했습니다. 인간의 출입이 통제된 대신 이 땅이 오롯이 자연에게 돌아간 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자라난 식물들이 얼마나 기특하고 소중합니까? DMZ 248km에서 조사된 자생식물은 총 964종. 산림청과 육군본부는 이 중에서 불모지 작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야생화를 추려 DMZ 생태를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름하여 DMZ 야생화 벨트 조성 사업입니다. 육군본부하고 국립수목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단계별 진행입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어떤 종을 심을지, 자생종 중에 어떤 단계를 심을지를 진행을 했고, 두 번째는 어떤 공법으로 심어야 되는지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겁니다. 이게 완성이 돼서 우리 DMZ 248km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그런 종들이나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된다면 불모지 작전에 한 7개월 정도 하게 되는데 하루에 한 1000명씩 들어갑니다. 병력이 계속 감축되고 있는 추세여서 우리 장병, 여기서 근무하는 장병들에게
그런 어떤 불모지 작전의 부담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적어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현 상태라면 비 오면 토양 침식이 너무 많이 심해져서 산사태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거 자체를 이걸로 방지할 수가 있어서 장병들 위험에서도 우리가 이 생태 복원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DMZ 야생화 벨트 조성 사업에 쓰일 야생화를 찾는 작업은 산림청 산하 국립수목원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곳 종자은행에서는 DMZ 철책 주변의 현장을 조사했던 DMZ 자생식물원 연구원들과 소통을 하면서 야생화 벨트에 심게 될 식물 종자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종자은행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식물의 종자 표본을 만듭니다. 수집한 식물의 종자에 생명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정하고 각종 데이터를 수집해 기록하는데요. 아무리 작은 씨앗도 전자현미경과 엑스레이, 광학현미경 같은 검사 장비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씨앗의 외관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씨앗 내부에는 발화할 수 있는 활력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표본을 만듭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주로 나는 특산 식물, 그 중에서도 DMZ 자생식물 종자는 더 중요합니다. DMZ 복원 사업이라는 거는 나중에 통일되었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가서 저희가 식물을 다시 살릴 때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종자라는 거는 식물체 자체가 태어나기 전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복원을 함에 있어서 1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그 이후에 다시 복원을 해내서 키워낼 수 있기 때문에 종자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씨앗만 있으면 필요할 때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곳이 종자은행입니다. 이게 다 우리나라 자생식물 종자들이라니 보기만 해도 뿌듯합니다. 은행에 저금하듯 모아놓은 이 종자들은 모두 생명력이 있는 녀석들이죠.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 발화되지 않도록 씨앗 형태로 보관 중인 겁니다. 국립수목원 종자은행에는 국내에 국내에 자생하는 식물가 70%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는 그 DMZ 쪽에 이제 서식하는 국방계 식물 종자들도 여기에 다 보존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DMZ 쪽에 저희들이 생태 복원적으로 활용할 종자들도 여기에 다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나중에 현장에 DMZ 쪽에 생태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종자를 가지고 가서 정식에 활용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종자은행이 보관하던 씨앗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곳입니다. 실험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곳에는 어떤 식물이든 안정적으로 대량 증식을 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네, 여기는 조직배양을 하는 곳이고요. 이 조직배양된 식물들이 이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넣은 지 일주일 정도 되면 이렇게 자라게 되고요. 여기서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이렇게 잎들이 생성이 되고요. 여기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확실히 잎들이 이게 식물의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여기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이런 식으로 완전히 성체의 모습을 지니게 되고요.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순화 과정을 통해서 온실로 나가게 됩니다. 종자를 증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곳은 영양분이 많은 배지에 씨앗을 심어 뿌리와 싹이 나오도록 하는 곳인데요. 씨앗이 품은 힘이 얼마나 센지 잠시 감상해 볼까요?
두꺼운 껍질을 뚫고 두툼한 흙을 비집고 파르르 몸을 떨며 나옵니다. 생명의 힘이 참 대단하죠. 이 녀석은 구절초인데 가을이면 산에 피는 국화 보셨죠? 그 녀석입니다. 우리 땅 어디서든 잘 자라고 해독작용에도 좋아 약용으로 쓰이기도 하죠. 한들한들 바람을 타는 걸까요? 우리 땅의 야생화들은 이렇게 우리 땅 위에서 성장 속도가 붙습니다. 국립수목원 유용식물증식센터의 온실로 나와봤습니다. DMZ에 심을 야생화 후보들 중 대량 증식이 가능한 식물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백냥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마디가 굉장히 많아요. 마디가 굉장히 많은데 이 마디들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뿌리가 다 내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디를 잘라서 이런 식으로 묻어줄 경우에 이 마디가 지금 흙 속에 들어있거나 흙에 이렇게 닿아 있는 부분에서는 뿌리가 내려서 이 마디 하나하나들이 새로운 개체들로 나올 수가 있어요. 당장 필요할 경우에 얘네들을 증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삽목 방법을 사용해서 증식을 하게 되면 바로바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제 삽목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꽃이 피면 향기가 백리를 간다는 야생화 백리향. 마디마다 뿌리가 자랄 정도로 자생력이 좋다는군요. 군인들의 경계작전에도 방해되지 않게 키도 30cm 정도만 자란답니다. DMZ를 불모지에서 야생화 벨트로 만들어줄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3년간 너무나 많은 이들이 노력한 끝에 900여 종의 DMZ 자생식물 중 56가지 야생화를 추렸습니다. 다 자라도 30cm 이하이고 뿌리가 넓고 깊게 자라는 우리 자생식물들. DMZ 현장에 심어보기로 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장소는 한국전쟁이 일어나자마자 폐역된 경원선 간이역 월정리역 인근입니다. 철원에 DMZ 철책 바로 앞에 심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특히 군사분계선 인근이어서 경계 근무가 철저하고 동시에 제초 작업으로 인한 불모지도 많은 편이랍니다. 실험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사실 국립수목원이 이미 증식 기술을 갖추고는 있지만 어떤 식물이든 현장에선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군요. DMZ 들어갈 자생 식물들을 생장 실험을 하기 위해서 여기 실험구를 조성을 해서 이 식물들을 식재를 해서 잘 자라는지 어떤 이런 환경에서 시범적으로 일단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실험구를 이렇게 조성하고 있는 작업 중입니다. 무려 3년의 노력 끝에 추려낸 50여 종의 자생식물 중에서 총
8종을 심었습니다. 이 녀석들은 이제 DMZ의 야생화 벨트를 만드는 개국공신 같은 역할을 하겠군요. 여러 사람의 염원이 담겨 있다는 걸 이 녀석들은 알까요? 마지막으로 식물들의 젖은 흙을 뿌려줍니다. 어떤 녀석은 씨앗 형태로, 어떤 녀석은 모종으로. 심은 방법도 종류만큼 다양합니다. 지금은 이제 수목원에서 이제 종자를 선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서는 지금 샘플링을 실질적으로 파종을 해보는 단계고요. 이걸 가지고 계속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또 식물 생육 특성들을 여기 사이트를 통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철책 안에 군사분 개선에 되어 있는 훼손지 그쪽에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그 준비 단계인 거죠. 일단 수급이 용이하고 척박제에 강하고 그런 종들로만 일단 선별을 하다 보니까 당장은 8종으로만 시험을 하게 된 거고요. 추후에 뭐 다른 종자들도 수급이라든지 좀 그런 특성에 따라 가지고서는 뭐 추가적으로 시험을 해볼 수도 있는 거겠죠.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끝났으니 기다려줘야겠죠. 우리와 비슷한 점이 많은 독일에 왔습니다. 이곳은 작은 베를린으로 불리는 메들라로이트 국경 마을인데요. (45년간의) 분단을 딛고 1990년 통일되면서 이 마을 사람들은 분단의 아픔이 서린 마을 전체를 국경박물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전쟁의 폐해를 기억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또 하나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같은 장소에서 통일 전과 후의 사진을 찍어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조금 다른 것은 DMZ가 아닌 국경 장벽만 있었다는 점이죠. 처음엔 철망 수준이었지만 점차 두터운 장벽으로 변해갔습니다. 10년쯤 지나니 서로를 바라볼 수 없는 벽이 생겨버렸죠. 그렇게 45년이 흘렀습니다. 아무리 봐도 부러운 장면입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1990년 통일이 선포됐습니다. 이 역사적인 날을 독일인들은 기뻐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기억은 주관적입니다. 사라지기도 하죠. 이 국경 마을엔 아직 철망과 장벽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통일 후 나쁜 기억을 없애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남겨놓았죠. Und so muss man sich vorstellen, hat sich diese Grenze wie so ein Lindwurm durch ganz Deutschland hindurchgezogen auf einer Länge von 1393 Kilometer, wenn man so will, als Schicksalslinie natürlich auch für die Bewohner hier. Ja, letztendlich zu mahnen, dass solche Zeiten nicht wiederkommen und letztendlich natürlich auch die jüngere Generation in Kenntnis zu setzen, was hier mittlerweile vor mehr als 30 Jahren mal die Situation bestimmt hat. Und nicht nur jetzt hier innerhalb von Deutschland, sondern wenn man so will, weltweit. 젊은 세대에게 전쟁의 폐해를 알리기 위한 독일 기성세대의 노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DMZ 지역에 해당하는 옛 국경지대에 그 노력의 결실이 있는데요. 그류네스반트, 녹색띠라는 뜻입니다. 냉전시대 동서독을 가로지르던 철의 장막을 독일인들은 통일 후 생명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시작은 시민들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통일로 정부가 혼란스러울 때 시민들이 모금을 통해 국경을 사들였죠. Der BUND besitzt derzeit
über 1000 Hektar im grünen Band. Das sind ganz besonders wertvolle Teile des grünen Bandes. Und dank vieler Spender und Spenderinnen, die ganz gezielt uns unterstützen für Flächenankäufe im grünen Band. Wir haben hier in den letzten 2 Jahrzehnten etwa 15 Millionen Euro investiert für Flächenankäufe am grünen Band. 시민 누구나 65유로 하나로 84,000원 정도를 내면 독일 최대의 생명벨트 그르네스반트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0년째 국경지대의 땅을 공유지화하고 생태계를 복원시켜 탄생한 녹색띠 그르네스반트 이 성공적인 생명벨트는 이제 유럽의 생태벨트로 확장됐습니다. Das ist der eine Punkt. Der zweite Punkt ist, dass wir die Lücken im Grünband, wo wir Anfang der 1990er Jahre eben die Nutzung durch Landwirte hatten, dass wir die in Kooperation mit den Landwirten durch Kauf, durch Flächentausch, dass wir diese Lücken schließen, dass wir aus Acker wieder Lebensräume, wieder Biotope machen. Das ist sicher auch eine Aufgabe, die noch sicher 10, 20 Jahre dauern wird. Und da sind auch die Länder, die Bundesländer mit ihren Naturschutzstiftungen für uns ganz herausragend guter Partner. Also wir haben noch einiges zu tun am grünen Band in Deutschland. 통일 후 30년 동안 전쟁의 폐단을 뼛속까지 느낀 독일인들은 이제 세계에서 평화와 자연 보호의 대표주자로 불리는데요. 그러나 아쉬운 점이 많다고 합니다. Es gab sicher in Deutschland 2 Fehler. Der eine war, dass wir es nicht von Anfang an schaffen konnten, das gesamte grüne Band am Stück zu erhalten. Das dauert jetzt 30 Jahre schon. Und wir haben erst seit wenigen Jahren diese Möglichkeit nationales Naturmonument. Und das passt hervorragend zum grünen Band. Das gibt es aber erst im deutschen Gesetz seit wenigen Jahren. Von daher wäre es wichtig, wenn Südkorea ein ähnliches Schutzgebietssystem, Kategorie wie das nationale Naturmonument oder National Monument einführt, auch gesetzlich gut verankert, dass man da schon vorbereitet. 통일 선배, 독일의 환경 전문가 이야기를 들으니 준비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군요. 그렇다면 정부에선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Lückenschluss ist uns sehr wichtig, das ist dem BUND wichtig, das ist aber auch der Landesregierung wichtig. Und ein wichtiges Mittel für den Lückenschluss ist der Flächentausch. Dass ich also mit dem Mittel des Flächentausches hingehe, zum Beispiel zu einem Landwirt. Und wenn der Landwirt sagt, ich möchte lieber andere Flächen haben, ich möchte meinen Acker nicht am grünen Band bewirtschaften, weil dann bestimmte Restriktionen. Wir kümmern uns um die gesetzliche Sicherung, wir kümmern uns um die Frage von Flächentausch. Von unserem Prinzip her ist es dann besser, dass dann Stiftungen oder auch naturschutzfachlich orientierte private Eigentümer wie der BUND dann sich vor Ort um die Umsetzung und Entwicklung dieser Flächen kümmern. 작세한 할트의 옛 국경지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네, genau. 이 지역도 시민단체 분투에서 땅을 매입해 분단의 아픔을 기억하며 그르네스반트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통일 30주년을 기념하며 지역민들이 모여 옛 국경 장벽에 기둥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Wenn er nicht mehr steht, ne? 통일 전에 국경에서 일하던 국경 노동자들이기에 더 특별한 날입니다. Das war ja Grenzregion und das musste freigehalten werden von Vegetation. Und dann hat man mit Herbiziden gespritzt. Und man hat geeckt. Man hat mechanisch und chemisch die Pflanzendecke befreit, damit man Übersicht hatte. Gell? Konnte man alles sehen. Man aufhört hier in Deutschland eben
zu spritzen oder abzugraben. Dann kommen überall Pflanzen hoch. Als erstes natürlich die da drüben stehen. Das sind die Kiefern. Die bringen ihre Samen und dann kommen die hoch. Und einmal so offene Sanddünen. Und das ist auch das Prinzip, was wir vom BND haben. Wir wollen die Vielfalt erhalten, wir wollen den ganzen Tieren ein Refugium bieten. Und dazu gehört beides, offenes Land, halboffenes Land und dann der Wald, die Wildnis. Ja. 그렇습니다. 그르네스반트에서는 개방된 들판이 있었는데요. 통일 전엔 우리처럼 군사 목적의 제초 작업으로 불모지가 많았다면 지금은 생물 다양성을 위해 개방된 들판을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국경지대에 남아있던 동독군의 경비초소는 호텔로 개조해 관광객을 맞습니다. 어쩌면 기다리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르네스반트 지역의 생태복원을 위해 일하는 시민단체 분투의 로이폴드 씨. 그는 그 기다림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이곳은 찰스벤텔 지역의 습지 생태계 보존 지역입니다. 옛 경비초소 바로 옆에 위치해 있죠. 먼저 도착한 희귀식물 연구가 프리케 씨와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올해 꾸준히 이 지역의 자생식물들 중 희귀식물 모종을 길러 현장에 심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원에서 야생화 시험지를 조성한 것처럼 말이죠. Das ist europaweit auch ein ganz besonders geschützter Lebensraum. Und deswegen engagieren wir uns hier als BUND eben auch großflächig, kaufen Flächen, machen solche Artenschutzmaßnahmen, legen neue Teiche an und bewirtschaften die Flächen mit den Landwirten auch zusammen unter Naturschutzaspekten. Also wir mit unseren Teilnehmern oder mit unseren Schülern, die wir haben in diesem Jahr circa 1000 Pflanzen eingepflanzt.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지역의 자생종 식물들입니다. 식물 군락이 있어야 다른 생물들이 모여들고 다양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Und ja, reiches Pflanzenleben schafft reiches Tierleben, kann man ganz allgemein sagen. Wir wollen also entlang des gesamten grünen Bandes immer im Abstand vielleicht von 500 Metern bis maximal 1000 Meter solche Biotope schaffen, damit gerade Amphibien auch die Chance haben, von einem Teich zum nächsten zu wandern. Dass er sich jetzt hier ausbreitet und dass wir ja mindestens einen weiteren Standort haben, wo das Überleben dieser Art. 아직도 불모지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기다려주기만 한다면 스스로를 치유할 것입니다. 통일 30년 독일의 생태계 복원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철원 월정리역 부근 DMZ에 야생화를 심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육군과 산림청, 국립수목원과 국립 DMZ 자생식물원의 염원이 담긴 시범단지. 실무자인 최중용과 정 박사가 도착하자마자 철망 건너에 새싹들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굉장히 흡족하네요. 정 박사님 엄청 고생하셨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니 보고 싶은 마음에 더 급해진 두 남자. 갓 태어난 아기를 보러 가듯 들뜬 모습입니다. 이날이 10월의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기온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 걱정이 많았다는군요. 아이고, 이 싹이 올라왔네요. 푸릇푸릇 잎을 띄운 녀석들이 아이고 대견합니다. 분명히 남아 있을 거란 말이야. 메토 조절을 그때 뭐 5cm, 뭐 10cm 이제 두께별로 걷어내고 했었는데. 얘네들은 30cm 이하로 자라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30 다 자라더라도 30cm 이하로 자라가지고 경계작전에 전혀
이게 뭐냐 어떤 그 영향이 없는 애들인데 이렇게 유입한 애들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거 유입한 것과 자생초가 같이 자라게 되면 이건 네. 구분을 어떻게 해도 어느 정도 이제 얘네들이 안정화가 되고 이제 지피력을 보이면 이제 외부로 침입을 한다 해도 얘네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그 하감, 성구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직 속단하긴 이릅니다. 철원을 시작으로 동부, 중부, 서부 DMZ에도 순차적으로 야생화 벨트 시험 재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험구를 다양하게 좀 적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쪽 같으면은 이제 단일종으로만 식재를 했고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혼합했고, 근데 혼합도 비율을 뭐 꿀풀을 더 많이 줄 때도 있고 아니면 질경이를 더 많이 줄 때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실험구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보면은 이제 식물 올라오는 것도 아마 다 틀릴 거고요. 네. 여기에 어떤 연구 결과가 앞에 이제 적용을 할 때 진짜 실제 지형에 적용할 때 이게 기본 원천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막 이상한 일들이 여기서 많이 벌어져야지 훨씬 더 우리한테는 이득이 많은 거죠. 너무 곱게 자라거나 그러면 앞에 딱 우리가 시행을 하려고 했을 때 대처 능력이 없는 거죠. 이쁜 모습이나 이런 모습이 나온다기보다는 지금 이 자생식물들이 다양하게 잘 자라서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 게 목표가 아닐까. 네. 태풍이 와도 산사태 걱정이 없고 돼지 열병이 생태계를 위협해도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힘, 그 힘을 우리 땅의 자생식물에서 찾았습니다. 과연 이 도전은 어떻게 될까요? 이 야생화 벨트 사업은 지금 뭐 어떤 강제적으로 잘 자라게 뭐 이렇게 만들어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식물들이 DMZ 안에 굉장히 여러 조건에서 경쟁하고 싸워서 자기네들이 커나가야 되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하는 게 그런 토대만 만들어주는 거고 결국은 자연이 하는 거고 어떤 우리의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신의 영역이죠. 거기서는 우리는 그래서 토대만 이렇게 충분히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복원 부분인데 생태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냐는 그런 약간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수목원이나 육군본부에서 이제 합의사항은 자생종을 이용해서 그 지역에 나는 식물들을 그 지역에 바로 이제 복원하는 그런 개념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생태 복원이 정말 좀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으로 정말 자연스럽게 복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감회가 새롭고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국민의 생명이 우선인 정전의 시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DMZ엔 우리 민족을 닮은 우리나라 자생식물들, 야생화들이 살고 있습니다. 연하고 작지만 포기를 모르고 끈질기게 불모지를 뚫고 나와 말을 걸어옵니다. 독일이 그러했듯이 이 녀석들이 있어야 DMZ의 생태계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육군과 산림청 산하의 수많은 분들이 지난 3년간 조용히 준비해온 꿈, DMZ의 불모지를 키 작은 우리나라 자생식물들로 채워가는 꿈. 그 꿈이 실현된다면 통일 후에 DMZ를 밟았을 때 우리의 마음도 치유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시작입니다. 다양한 동식물이 공존하듯 아름다운 생태벨트 DMZ를 만나기 위한 작은 첫발을 내딛었을 뿐입니다. 그날을 위해 여러분도 마음을 모아주시겠습니까? DMZ
248km. 비밀의 숲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